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황희 전 문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퇴임 전에 총대 메고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였던 이유는 바로 BTS를 콕 집어 병역 특례를 주자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BTS 멤버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잘생긴 진은 당장 내년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진은 집 떠나 열차를 타게 될까요? 사실 병역법은 지난 2020년에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훈장을 받은 이는 국위선양 공로로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는 문화훈장을 받은 BTS를 위한 개정으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BTS를 배려해 입영 연기는 그리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입영 연기를 넘어 병역 특례를 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대체 병역 특례가 뭐길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대체역, 면제, 그리고 보충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는 이 병역 특례는 보충역에 해당되는데 쉽게 보면 보충역은 공익, 군의관, 수의장교, 군법관, 산업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예술체육위원으로 나뉩니다. 예술체육위원이 무엇인가 보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예술체육위원 제도가 73년 박정희 시절 만들어졌는데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죠. 일단 이 예술체육위원이 되면 3주간 빡세게 기초군사훈련으로 구른 뒤 34개월 동안 원래 하던 일에 이전처럼 계속 종사하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복무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한마디로 그냥 개꿀 면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개꿀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재 체육위원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혹은 월드클래스 손처럼 아시안게임 1위에 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위원은 병무청이 정한 42개 대회 중 국제대회는 2회 이상, 국내 대회는 1위에 입상해야 하죠. 또한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유명하고 클래식에서 국악, 악기에서 성악 판소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순수 예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TS같이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이바지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인은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클래식 연주하는 이들은 특례를 주면서 대중가요를 한국으로 알리는 BTS는 왜 안 되는 거야? 라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순수 예술과 대중예술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영리성입니다. 아이돌이 데뷔하는 과정을 보면 회사에서 색깔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아낌없는 투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다 옌병 실패하면 투자금 회수도 힘들어 나락갈 수도 있지만 BTS같이 잘 키운 그룹 하나로 단숨에 한국 1위 거대 기획사로 변모합니다. 이처럼 아이돌은 회사 입장에선 하나의 상품이며 대중에게 어필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대중의 비위까지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돈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순수 예술은 배고픈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의 순수 예술은 있는 집 자식이나 하는 사치의 일종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예술과 비교해볼 때 당장 돌아가는 돈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죠. 현대무용 공연 티켓값이 얼마나 하는지, 서울시 교향악단 연주회 안표상이 존재하는지 상대적으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역 특례는 문화 창달이란 목적성에 맞게 순수 예술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경력 단절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대중예술은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지 않았나? 네, 이바지한 게 맞습니다. K-팝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K-컨텐츠가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고 관광 산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BTS는 UN 총회에서 연단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특례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여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죠.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영린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과 2006년 야구 월드컵 4강 당시 단기간 폭발적으로 뭉친 여론을 등에 업고 병역 특례 조항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형평성 문제로 이 조항은 삭제됩니다. 런던 올림픽 때에도 4분 전역 논란으로 단체 종목의 경우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죠. 예술 분야 또한 148개 대회에서 42개 대회로 축소됐습니다. 이는 고무줄 특혜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국방부가 보충역 감축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중예술에까지 특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특혜를 받으면 복무 기간 동안 본업에 종사할 수 있어서 떼돈 벌고 전역하네 라는 황제 복무 논란이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애초에 아이돌이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시작했다고도 보기는 힘들죠. 한편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니 대중적인 롤이나 비보잉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책대뜬 마당에 메달 따면 군대 빼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샌다의 음악 콩쿠르도 들어가는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수상한 BTS가 빠지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냐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문화 예술이 병역 특례에 편입된다 칩시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빌보드 핫 100이나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라야 적당한지, 최고의 건이라는 그래미상을 들어야 하는지 참 모호하죠. 그러자 멋지게 등장한 제3자가 말합니다. 어이 그냥 깔끔하게 병역 특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매우 솔깃합니다. 태초 이 특례는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북한보다 못한 성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심지어 처음 신설 당시 한치대 졸업 성적 10% 이내 우수자에게까지 혜택을 준 것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동기부여로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 의도였죠. 하지만 기생충 오징어 게임, 아카데미아 칸 영화제 수상 등 더 이상 코리아는 문화 병방국이 아닙니다. 애초에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게다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한 병역 자원 절벽 상황에서 대체 복무 감축 기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격한 변화 같지만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에서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병역은 대한민국에서 건들 수 없는 영린입니다. 병역 당사자 개인이 보기에 BTS가 가져오는 국익은 제 일이 아닙니다. BTS의 복무와 나 혹은 가족의 복무 중 하나를 고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에선 보편적으로 청년 20대 초반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매우 어린 나이죠. 이번 이슈로 청년들은 생각할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되나? 이제 갓된 20살부터 무슨 성공을 바라냐? 성공이란 단어를 입히기엔 20살은 아직 부족한 나이입니다. 이번 논란이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젊은 날